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했는지 보겠다는데 속내는 보험금 안 줄 거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나요?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대표 염선무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가입자가 많은 보험이 뭐죠? 바로 실손의료보험이죠.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3,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제 병원비를 지출한 거에 가입 시기에 따라서 100%부터 80%까지 일정 비율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으면 보험사가 80만 원 혹은 100만 원 전액 이거를 돌려준다는 이런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이 아닌 상품들은 열거주의라고 해서 이거 사고 나면 보험금 줄게라고 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은 그게 아니고 포괄주의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줄게 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사가 간혹 보험금을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손보험금이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청구 건수가 1억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건, 사고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그냥 보험금을 주지 않고 현장조사 또는 현장심사라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뭔가요? 접수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조사자를 파견해서 그 조사자가 현장에서 청구한 환자분을 면담하거나 또는 병원을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하고 그걸 토대로 판단한다고 해서 현장조사 또는 현장심사라고 부릅니다.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했는지 보겠다는데 속내는 보험금 안 줄 거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나요? 아무래도 조사하는 데는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들겠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보험금을 안 줄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현장 심사를 나왔으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환자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뭔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고 뭐하고 보험에 대한 지식도 깊지 않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인데요. 네. 이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실손보험금 청구하고 조사가 나와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접수되는 금융민원들을 리포트 형태로 발간을 하는데요. 은행, 증권, 보험 민원 1위가 바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보험금 조사하는 조사자를 보험회사 말고 보험 소비자인 환자가 먼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금융민원에 가장 많은 게 보험금을 조금 준다 혹은 안 준다 이런 내용인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주셨던 거를 유추해보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좀 적게 지급하거나 안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사 소속의 자회사인 손해사정 업체한테 맡긴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건데 보험금을 보험사가 안 주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선임권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소비자에게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제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손해사정사 선임권,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그 안내를 할 때 반드시 선임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사 대상이 됐다는 문자를 혹시 받으시면 잘 살펴보시면 그 중간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3영업일 내에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문자를 받았을 때 3영업일 내에 선임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독립손해사정사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를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사 자체가 좀 낯선 것 같아요.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사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금액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보험회사 측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고 고객들이 자신의 돈으로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손해사정사들은 보험 소비자 측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측의 손해사정사 혹은 조사자가 파견돼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찾아서 신청을 하면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가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험회사 측에 있는 손해사정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거나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보험금을 좀 덜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답변이 쉽진 않지만 네.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입자, 환자 입장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분을 좀 만나야 될 텐데 손해사정사도 잘 모르는데 독립손해사정사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바로 올바듬이라는 곳에 오시면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전문으로 수행하시는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니 이쪽으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바듬. 올바로 받아들인다. 아, 그런 거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실손보험 무려 청구 건수가 1억 건이 매년 넘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좀 적게 나와서 뭐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정도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야지 손해사정사 분이 받는 경제적 이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십만 원짜리를 가지고 손해사정사 분이 나서서 뭔가를 하면은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사실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소액인데 손해사정사에게 맡기기에는 이분들도 얼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손해사정사 선임권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손해사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조사에 대한 일정 보수를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던 적던 받는 보수가 비슷합니다. 내가 소액을 청구했는데 이런 조사 안내를 받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안내를 받으면 난 선임할 거야 라고 무조건 해도 된다는 거네요. 당연히 하셔야지 좋은 거고 안 하면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건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니니까 보험을 잘 아는 손해사정사 분이 내 보험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보험사하고 다툼을 시작하는 그런 구조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나의 보험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맞게 손해사정을 해주면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게 걱정인 거고 실제로도 문제인 건데 독립손해사정사들에게 맡긴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아...